팔려는 사람만 넘친다. 영끌족 성지 노도강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추락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그럴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끌족들의 성지, 저 말 자체가 개소리입니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인 거죠. 영끌? 왜 영끌했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영끌을 시켰습니까? 영끌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빌리고 도장 찍고 했죠. 그랬던 대가를 톡톡히 심하게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뉴스 제목처럼 팔려는 사람이 넘치겠죠.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시국에서라도 어떻게라도 손절매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놔서 팔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나쁜 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정책 대실패가 그 원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나쁜 짓들을 했죠. 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 많은 충격들을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잡, 쓰리잡, 미친듯이 일하게 되겠죠. 허리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일만 하면서 사는 이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득권들이, 재벌들이, 족벌가들이 사람들을 부품 취급하고 함부로 더 쓰겠다고 저 지경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탓에 저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돈 버는 거 없다는 겁니다. 쉽게 돈 벌려고 했다가 저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데 저건 다름 아닌 그동안 있었던 폐악질 때문입니다. 노도강은 2억 3억 하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4억, 5억, 6억, 7, 8억 이렇게 미친듯이 가격 올려놓고 2030들에게 사라고 꼬드겠죠. 그러면서 저렇게 다 망가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아파트 13억이다 14억이다 이렇게 떠들어댔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업가던 게 15억이 된 게 정상이냐라고 얘기하죠. (2017년) 취임할 때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고 했고 2019년 국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다라고 어벙한 표정 지으면서 개소리했죠. 지금도 전혀 노도강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걸 체감하는 게 없는데 기사를 매일 호들갑을 떨면서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도강 아파트 떨어졌는지 사람들은 전혀 못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데 날개 없는 추락이 아니고 택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폐악질로 벼락거지 되고 영끌족들 파탄나고 이제 막장인 거죠. 너무 올렸다라는 거죠. 어지간히 올렸어야지. 너무 과하게 올렸죠. 앞으로 대폭락 쓰나미가 온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냐? 나라 전체가 개판이고 경제가 엉망이 돼서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저런 얘기에 관심을 가지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다들 초고가, 고가의 매물을 내놓았을 뿐 택도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갭 투자 연끌할 땐 좋았는데 집값 폭락 때문에 곡소리가 커진다라는데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을 샀다라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안 좋다, 계속 무리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얘기죠. 가격이 맞아야지 사지.
몇 년 전부터 너무 많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인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몇 배가 올렸는데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꼭대기에서 몇 억씩 연끌한 사람들 어떻게 되냐? 난리 나는 거죠. 10억짜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5억 대출해가지고 샀는데 집값이 5억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역전세난, 분양 아파트 매입주, 집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동안의 투기 조장에서 집값이 오른 거죠. 이제 금리가 앞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로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사겠다고 덤벼들까요? 아니, 그것도 또 두고 봐야 될 일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본, 자기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괜찮아지면 좋겠건만,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언론의 뉴스도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의 이야기들도 아무 얘기도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온갖 사기와 조작과 담합과 가짜를 만들어내는 놈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앞으로 주식은 꽤 오랫동안 험난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자고 저렇게 심하게 사기 조작, 폐악질을 벌렸나,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가격이 안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집값이 50% 오르고 이제 6%만 떨어졌다는데 앞으로 44%더 빠져야 정상이 된다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IMF 때 서울 기준에 집값이 20% 떨어졌는데도 그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44% 올랐다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3-4배 띄우고 지금 찔끔 내렸는데 지금도 사라고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집값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더더욱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의 집값에서 또 반토막이 날 수 있다. 반토막 이상 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지금은 부동산이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